벌네의 상호교류 분석, 심리교류 분석이론, 의사거래 분석이론. 상호교류란 인간의 대화와 행동 이면의 자아 상태까지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에는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요. 생리적 욕구는 당연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심리적 욕구에는 자극의 욕구, 구조의 욕구, 자세의 욕구가 있는데요. 자극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서 서로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며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로크에는 예쁘다, 잘한다 등의 긍정적인 스트로크와 못났다, 못한다 등의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있으며 방금 들었던 예시들은 모두 언어적인 스트로크이고 포옹 등의 신체적 스트로크도 있습니다. 구조의 욕구란 스트로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그 방법에는 철수, 의식, 소일, 활동, 게임, 친밀성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철수는 무리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먼 곳을 응시하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의식은 의뢰 그렇게 하자고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는 것이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소일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날씨 같은 것들을 주고받으며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활동은 말 그대로 어떠한 활동을 다 같이 하는 것이고, 게임은 겉으로 주고받는 스트로크와 속으로 주고받는 스트로크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서로 칭찬을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친밀성은 말 그대로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세의 욕구는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어떤 확고한 삶의 자세를 갖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개인이 자신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타인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4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경우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아기에서 이러한 자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에 비해 더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자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감옥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엄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자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양심이 부재하게 되고 타인을 불신하고 비난, 증오, 심지어 살인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로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세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 자세와 달리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벌네의 상호교류 분석을 보고 있습니다. 상호교류가 아까 전에 인간의 대화와 행동 이면의 자아 상태까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벌네는 인간이라면 모두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가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알맞은 자아를 통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parent, 어른 자아는 프로이드의 초자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여기는 양육적 자아와 비평적, 통제적 자아로 나뉩니다. 양육적 자아는 타인을 보살피고 관심과 보호를 주고자 하는 자아입니다. 때로는 과보호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평적, 통제적 자아는 차별적이고 비난하는 자세입니다. adult, 어른 자아는 에고에 해당되며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둡니다. child, 어린이 자아는 수능적 자아와 자연적 자아, 어린 교수 자아로 나뉩니다. 수능적 자아는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고, 자연적 자아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표출하는 것이며, 어린 교수 자아는 선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베타란 3가지 자아 상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심적 에너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타에는 배제와 비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배제는 하나의 자아가 없어진 경우이고, 비대는 하나의 자아만 강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대가 심각해지면 항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른 자아가 항상이 된 사람은 언제나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각 개인이 가진 이러한 자아 상태를 기반으로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의사교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보적 의사교류는 자극이 지향하는 그 자아 상태로부터 반응이 나오며 자극을 보냈던 그 자아 상태로 반응이 다시 보내지는 의사교류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아내가 요즘 세상이 왜 이래요? 무서워요 라고 어린이 자아로부터 어른 자아에게 조언을 구하자 남편이 그렇지? 그럴수록 정신 차려야지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 경우 화살표 방향이 맞물리는 상부족 의사교류가 일어났습니다. 교차적 의사교류란 의사소통의 방향이 서로 어긋날 때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남편이 지금 몇 시지? 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어른 자아로부터 어른 자아로의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내가 당신은 시계 없어요? 라며 어른 자아로부터 어린이 자아로 다그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암시적 의사교류는 의사교류 중 나타나는 사회적 자아와 실제로 기능하는 심리적 자아가 서로 다른 의사교류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학생 1이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되었니? 라고 묻자 학생 2가 아직 10분 남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고받는 어른 자아끼리의 대화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야 배고파 죽겠어 빨리 점심 먹고 싶은데 그래 말이야 빨리 맞췄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어린이 자아끼리의 대화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이론. 프로이드는 교육심리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이드는 부적응의 원인을 유아기에 억압된 욕구나 불쾌한 경험이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감정 전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담 기법에는 자유연상, 꿈 분석, 전이가 있습니다. 전이란 상담자를 자신이 말하고 싶은 상대로 생각하게 하여 내면을 쏟아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론은 인간 중심 상담이론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이론으로도 불립니다. 비지시적 상담이론은 정의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본주의에 근거하였고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현실 그대로의 내 모습과 내가 바라는 이상적 자아 간의 괴리가 크면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은 먼저 감정을 방출하게 한 후 통찰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여 그것을 통합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 상담을 종결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레포 형성을 중시합니다. 즉, 내담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을 중시합니다. 이는 상담의 초점을 내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징으로 내담자 중심, 성장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시적 상담에 비해 진단과 분석의 과정이 없습니다. 어떠한 처방이 내려지지 않고 내담자에게 맞추어지므로 상담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내담자가 집니다.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성공적인 상담의 결과는 자아 개념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계를 가질 때 진실성 있는 자세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주며 공감적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행동수정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의 부적응 행동이나 불안은 학습된 것이기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면 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기법으로는 강화기법, 사회적 모델링, 감각적 기법이 있습니다. 강화기법은 교육심리에서 자세히 다루었었는데요. 그때 다루지 않았던 용언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언법이란 보조수단을 제시하다가 점차 그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용언법을 영어로 fade out이라고 하는데요. 무대의 막이 바뀔 때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적 모델링은 모방학습이고 감각적 기법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유쾌한 자극과 함께 제시하여 점차 안도감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의 불안 문제를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는데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 언젠가 생명체는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게 될 허무한 삶이기 때문에 대충 살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유한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 살게 되는 원동력은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부적응이 온다고 합니다. 상담 기법으로는 자신의 의미를 찾는 방법들인데요. 의미요법과 현존 분석이 있습니다. 의미요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법이고, 현존 분석은 내담자의 내적 생활사를 밝혀 그 세계 내의 존재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애들러의 개인 상담 이론. 애들러가 말하는 사회적 관심이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즉 이타적인 성향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애들러는 열등감에 대해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고 이를 원동력으로 보다 나은 상태의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즉, 열등감이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애들러는 발육이 부진했고 집안이 가난했으며 어린 시절에는 공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열등감이 없을래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여 나름 성공한 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생활 양식이란 삶을 영위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적 전제와 가정입니다. 보통 나는 무엇이다, 세상은 무엇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하다 라고 진술합니다. 생활 양식은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이 있는데요. 사회적 유용형만 사회적 관심이 높고 나머지는 다 낮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이 높은 지배형이 가장 문제인데 부모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을 할 경우 지배형으로 자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이 중간 정도인 기생형은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는 가정에서 나타나기 쉽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이 낮은 회피형은 부모가 지나치게 기를 꺾는 방식으로 양육을 할 경우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사회적 유용형은 성숙하고 긍정적이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월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려고 하고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애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가진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한 우월성 추구가 건강한 삶이라고 합니다. 허구적 최종 목표론이란 허구나 이상이 현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한스 바이잉거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간은 평등하다, 정직이 최선의 길이다 등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허구로서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르나 행동의 원인, 충동, 본능, 힘 등을 넘어서 행위의 최종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래서의 현실 치료는 내담자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행동이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피는 상담 기법입니다. 현실 요법의 특징은 신경증적, 정신병적, 중독증적 행동도 모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상담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배우거나 계획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치료의 진행 절차 WDEP는 우볼딩의 WDEP와 같은 것입니다. 우볼딩이 글래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W. want는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 D. doing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E. evaluating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P. plan은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의 목표는 기본 욕구, 즉 자유, 힘, 생존, 즐거움, 소속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R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3R이란 responsibility, 책임감, reality, 현실 파악과 수용 능력, right or wrong, 도덕적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 행동, total behavior란 모든 행동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분되는 4가지 구성 요소, 즉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행동 체계를 말합니다. 행동 선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엔진은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이며 핸들은 want, 바라는 것으로서 가고자 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한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는 앞바퀴로서 자동차를 이끌며 느끼기와 생리적인 반응은 뒷바퀴로서 앞바퀴를 따라갑니다. 특히 좌회전을 할 때에는 왼쪽 앞바퀴가 먼저 방향을 튼다고 하는데요. 왼쪽 앞바퀴에 해당하는 것이 행동이고 오른쪽 앞바퀴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뒤쪽 왼바퀴에 해당하는 것이 감정이고 마지막으로 바뀌는 것이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즉,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행동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러면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면 감정이 변화되어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인 반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론은 사람들은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고 행동은 선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제 이론은 사람들은 행동을 선택할 때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상담. 기존 상담들은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보고 문제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유익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해결 중심 상담은 하나 이상의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보고 내담자의 감정이나 예외에 대한 탐색, 즉 예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탐색을 우선시합니다. 상담자보다는 내담자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봅니다. 기본 원리는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빠르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추구하고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은 변화를 확인하고 그 변화를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지향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협조 관계를 중시합니다. 5단계의 상담 모델이 있는데요. 첫째로 내담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둘째로 상담 목표들을 타협하여 결정하는 것, 셋째로 내담자를 해결로 유도하는 단계를 제시하는 것, 즉 변화를 위한 면접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에는 처음 상담을 신청하고 나서 첫 방문을 하기까지 일어난 상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 예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질문, 기적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떨지에 관한 질문, 상황을 척도로 구분하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척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왔는지에 대한 대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해결 중심적 개입 단계라고 하는데요. 상담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팀원들이 내담자를 위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내담자에게 주는 과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과제가 매우 쉬워 보일지라도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패했을 때 난 이렇게 쉬운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1회의 상담이 끝나게 되고 5번째 목표 유지 단계는 2번째 면접부터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로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진로 발달을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은 과학적인 진로 상담인데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은 아동기의 경험과 직업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부모의 양육 방식이 과보호적, 과요구적, 애정적인 경우 인간지향적인 직업, 즉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이나 단체 활동, 일반 문화직, 예술가 예능직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시적, 거부적, 무관심한 경우에는 비인간지향적 직업인 산업기술, 오교활동, 과학연구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홀랜드의 인성이론. 홀랜드는 성격 혹은 인성이란 성장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 대처할 때 즐겨 사용하는 습관적인 방식, 즉 개인의 독특한 적응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응 방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적응 방향은 현실적, 지적, 사회적, 전통적, 사업가적, 예술적 범주의 6개 범주로 나뉘는데요. 그중 교사는 사회적, 봉사적 범주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육각형처럼 각 꼭지점에 실제, 관습, 설득, 사회, 예술, 탐구 6가지 유형을 적어놓고 가까이 위치된 것은 관련성이 있는 유형이며 대각선에 놓인 성격들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이론의 한계는 성격만 강조되어 다른 중요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도외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격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사람들이 환경이나 자신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블라우의 사회 이론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의 의지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가르치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사회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로 상담을 할 때 내담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정의 영향력, 학교, 지역사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진로 결정 요인을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로 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개인의 통제 능력이 없으며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은 상담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학습 경험은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 학습 경험으로 나뉘는데요. 도구적 학습 경험이란 어떤 행동이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정적 혹은 부적 강화를 받아 나타나는 것이고, 연상적 학습 경험은 이전에 경험한 감정적 중립 사건이나 자극을 정서적으로 비중립적인 사건이나 자극과 연결시킬 때에 나타납니다. 과제 접근 기술이란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과 경향을 말합니다. 진로 결정 요인들과 결과는 첫째로 자기 관찰 일반화, 자기 자신의 직접적, 간접적인 수행이나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외연적, 내면적인 자기 진술을 의미합니다. 선행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고 후행 학습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로 세계관 일반화, 학습 경험의 결과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관찰하고 이러한 일반화를 또 다른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제 접근 기술. 자기 관련 일반화나 세계관 일반화와 관련지어 환경을 해석하고 미래 사건에 대해 예견하는 인지적 능력, 수행 능력, 그리고 감정적인 경향으로 작업 습관, 감정적 반응과 같은 정신체계, 지각과 사고과정 등을 포함합니다. 넷째, 행위의 산출, 의사결정과 관련된 특수한 행위를 말합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은 상담자의 역할이 표현된 신념의 과정과 전제를 검토하고 대안적인 신념과 행동 과정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진로 결정 요인의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상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자의 유의사항은 첫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둘째, 사람들은 결정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셋째, 사람들은 부적절한 이유로 잠재적으로 만족을 주는 대안을 제거할지도 모른다. 넷째, 사람들은 부적절한 이유로 부적절한 대안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직업 적응 이론, 개인 환경 조화 상담에서는 개인의 욕구는 환경에서 제공하는 강화 요인, 즉 보수나 승진에 의해 채워지며 환경의 요구 조건, 즉 직무나 과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개인이 제공하는 강화 요인, 즉 주어진 과업을 위한 개인의 능력 발휘 등에 의해 충족된다고 주장합니다.